네, 북한이 역사교과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과 그리고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서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직접 실명 거론하면서 맹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러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박사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본격적인 대담을 하기 앞서서 북한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교과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을 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남조선의 보수 패당이 국정교과서제 도입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 있는 것은 파시오 독재와 친미 친일 매국으로 얼룩진 추악한 과거사를 덮어버리고 사회 전반을 더욱 반동화 보수화하여 장기 집권의 야망을 이뤄보려는데 그 불순한 목적이 있다. 네, 평양방송의 비난 목소리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우선 유 원장님, 이 방금 보신 평양방송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온갖 매체를 동원을 해서 역사교과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이름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맹공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저희 국내에서는 논란거리가 되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화제긴 하지만 북한에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의 기본 목표가 남한을 해방시켜서 전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소위 이른바 그 대남혁명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교란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걔들이 보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를 정세분석을 합니다. 정세분석을 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여야간의 극한 대립으로 지금 이게 아주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이슈를 한 건 잡았다는 거죠. 이 이슈를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대남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바로 대대적인 공세를 쥐어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북한을 따르는 이 종북 세력에게 투쟁 방향과 논거를 제시해주고 이걸 우리 사회에 확산시켜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혼란이 되고 이 현 정권, 이 박근혜 정부의 정권 기반을 무력화시키는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김무성 대표를 논하는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고 이 김무성 대표는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표거든요. 심지어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까지를 친일파라고 들먹이면서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고 이걸 역사 쿠데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북한이 대남 공작을 위해서 대남혁명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대남 심리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이제 정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남한 사회를 좀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를 한 건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혹시 박사님 다른 속내가 있는 건 아닐까? 이를테면은 이 사안을 빌미로 해서 앞으로 있을 남북 협상에서 본인들이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그런 술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도 있죠. 이른바 남남 갈등을 획책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두 번째, 지난 8월에 그 DMZ 지뢰 포격 도발을 통해서 북한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그 똘똘 뭉친 신안보관, 국가의식, 이것이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분으로 자기들이 어떤 공세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그 확고한 국가관과 역사의식과 하나를 뭉치면은 자기들이 대남 협상에서 유리할 수가 없죠.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플러스해서 북한이야말로 역사를 날조하고 우상화를 한 그런 주민들을 오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체제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역사적 진실의 백신이다. 이 진실의 백신이 들어가면 자기들의 정권의 기반인 우상화 체제 말이죠. 그러니까 세습 독재 체제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래 대한민국의 그 역사가 편향되고 왜곡된 것이 올바로 쓰는 것은 물론 대남 협상의 우위를 전망하는 측면도 있지만 남남 갈등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북한 체제의 역으로 가장 위협이 된다는 위협의식이 또 작용이 됐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이제 북한에서도 교과서 왜곡에 대한 것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그 부분 좀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북한의 공작기관이라는 곳에서 그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역사교과서 단일화의 반대 진영을
반대 진영의 투쟁을 좀 부추기는 지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저희가 액면 그대로 좀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긴 하지만은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가능성이 봐주십니까? 아니라 액면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은 바로 북한 정권의 목표인 이른바 그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스파이 공작을 하는 부서입니다. 이 실체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여기서 북한의 이 그 공작기구에서 얘네들은 대한민국의 혁명을 위해서 남한 혁명을 위해서 공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이슈를 활용해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고 남남 갈등을 중복시켜서 사회를 교란시키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이래야지 혁명 정서가 이제 결정적 시기로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남 공작 기관들이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지령을 하고 있는데 지령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네. 공개 지령하고 이제 비밀 지령이 있는데 원래 북한은 이 80년대 중반 전까지는 이 대남 공작을 할 때 비밀 지령을 했지 공개 지령은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네. 80년대 이른바 그 한민정이라고 해서 한국 민족 민주선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방송처럼 유장하는 그 대남 흑색 방송이 있었어요. 네. 이게 통역당 목소리 방송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한민전 방송 국외 소리 방송으로 바뀌는데 이 대남 흑색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지령을 많이 내려 가지고 그 흑색 단파 소식을 가지고 그걸 듣고 주사파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돼 왔는데 2000년대는 어떻게 됐냐면은 사이버 공간이 활성화되니까 그게 또 사이버 굉장히 공간을 큰 활용해서 문제가 되고 이제는 있어요. 예. 이런 그 단파 방송보다도 네. 훨씬 접근성 또 확산성이 용이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소위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커들도 포함이 되는 물론이죠. 그래서 예. 북한의 그 통일전선부라는 부서에 네. 그 사이버 전담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서는 약 160여 개의 전 세계적으로 그 친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민족끼리다 또 구국전선이다 이런 민족통신이다 이런 친북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공개 지령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국내 종북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그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해서 그걸 퍼다 나르면서 우리 사회에다 확산시키고 또 이걸 또 받아가지고 북한은 우리 국내 남한에서 이러한 보도가 나왔다 하면서 다시 역수입을 해가지고 또 확산시키고 네. 그래서 이런 지령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령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북한 방송 매체 또는 그 사이버 웹사이트 매체에 나오는 대남 선동 그 주장에 농고하고 제가 모 단체인지는 말을 않겠습니다. 국내에서 떠도는 모 단체가 역사적으로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그 논리가 일치합니다. 시점은 이게 늦어요. 네. 북한이 빠르고 북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전파를 하고 그런 있는 거죠. 단체가 몇 개나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데 활동하고 제가 있는 단체. 이번에 그 11월 3일 날 네. 저희 자유민정권이 이 문제를 가지고 프레스센터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논거를 어떤 단체가 어떤 성명을 발표했는데 네. 이게 북한에서 발표한 이 지령과 일치한다는 것을 저희가 좌우 대비를 해서 공개적으로 저희가 10월 3일 밝혀야 되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대남 공작기관에서 그러면 이제 원장님 말씀은 그 일종의 지령을 보냈다라는 것은 사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로부터의 객관적이죠. 지령으로 이 보고 지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아까 비밀 지령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이라든지 지하망한테 비밀 지령을 보냅니다. 80년대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은 이제 메일 많이 하죠. 그때는 그 A3 A3 방송이라는 방송이라든지 또는 그 무전기로 교신을 했는데 이 80년대 90년대 접어들어서는 이제 그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서 메일로 합니다. 네. 최근에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도 바로 이메일로 지령을 내리고 지령을 보고받고 해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그래도 비밀 지령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많은 대한민국의 민중들을 갖다가 많이 소위 그 의식화시키고 친북화시키고 혼란시키기 위해서 선동하기 위해서는 이 공개 매체가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 아닌 사람도 호기심에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북한 사이트에 자꾸 접하다 보면 그 거짓이 진실로 믿어지거든요. 네. 그럼 그걸 갖다가 국내에서 퍼나르고 하면서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북한이 예. 이걸 최대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남 공작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놀랍네요. 예, 상당히 정교하죠. 그렇습니다. 그 아까 전에 김초로 박사님한테 여쭤봤던 내용, 그 북한의 역사 왜곡. 사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정 간섭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북한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좀 떠올렸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역사를 거의 만들잖아요. 날조하거나 또는 우상화하는 것이 굉장히 좀 지나친 상황이잖아요. 그 실태를 어떻게 좀 보고 그러니까 계신가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지금 뭐 북에서 나오는 방송의 워딩을 보면 네. 민중 총국이 투쟁하라는 그런 지령도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것이 단순히 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겠다는 정체성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 건국 과정, 또 건국 과정은 그거는 친일 이런 걸로 매도를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국난 극복 허국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극복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중요 과정 전체를 봐야 되는데 특별히 북한이 이런 그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반정부 투쟁이나 남남 갈등의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그 역사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뭐 중간에 있는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현 정부에 대한 투쟁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투쟁이라는 그런 그 뿌리 네. 그런 측면에서 아주 그 북한이 그런 왜곡 날조된 역사를 통해서 3대 세습을 그 정당화하고 우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야말로 이 역사적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다, 얼마나 중요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거를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 게 뭐 정의인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화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중에서 이런 건국의 과정 이것을 완전히 겸허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를 가장 많이 왜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북한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오늘의 그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러한 중흥 발전을 번영의 과정은 그 독재로 폄하를 하고 그 네. 과거의 그런 그 대한민국의 건국의 과정은 정통성이 없는 것 같은 평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젊은 세대들한테 잘못 교육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저같이 그 국방을 하고 해서 국방 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왜? 그렇죠. 그런 네. 젊은이들 고스란히 1년에 20만 명이 군에 들어옵니다. 네. 그것을 그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고 북한의 올바른 현실을 직시할 때 이걸 그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북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냐 안 서냐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느냐의 중요한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체 뿌리 전곡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만 네. 덧붙이면요. 예. 북한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돼서 이제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 국사 교과서에 들어있는 북한에 관한 부분, 북한 정권의 수립이라든지 주체 사상이라든지 또 북한이 내세우는 항일,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다 역사 날조거든요. 근데 네. 우리 지금 좌표행동 교과서에서는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의 일부 보충모 전투 같은 거, 또 주체 사상 같은 것은 사실상 이것은 그 말로는 북한 주민, 인민 대중 중심의 사상이라 하면서 북한 주민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소위 수령이 통치하는 사상이거든요. 네. 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 역사 교과서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북한 주장대로 지금 우리 교과서가 다루고 있거든.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김철호 박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 부분이 제대로 밝혀져 버리면 북한 정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조선혁명의 전통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 북한 입장에서는 더 과거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역사가 이래서 참 중요하죠. 예, 예. 그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뿌리를 좀 흔들려는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남 갈등의 조장 사례 저희가 좀 짚어볼게요. 최근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인데 이때도 사실 남한에 그러니까 우리 측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일종의 그러면은 친북 세력의 어떤 지령이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SNS 상에서도 그게 확인이 됐고 속된 말로 그런 걸 통해서 재미를 톡톡히 본 거죠. 잘못된 학습 효과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음모론을 펼치면 정부 발표를 신뢰를 부정하고 정부 발표에 그럴듯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면 얼마나 커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지난 8월에 포격도 말해도. 근데 우리가 생생한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게 아니고 이번에 확실히 그런 잘못된 버릇을 고려짓한 걸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천안함이나 연평도 그때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그 교과서 문제, 역사 바로 세우기 문제에 대해서
또 엉거주춤한 백신도 못 놓고 말이죠. 엉거주춤한 이런 게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부나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자유민주 체제와 공산 독재 체제 간의 정면 대결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워요. 저는 뭐냐? 네. 그 교과서 다루는 사람은 이 과거에 우리 국정홍보처 그런 것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 논리와 홍보 논리를 알려야 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북이 그동안에 톡톡하게 재미 봐왔던 그런 것이 안 통한다. 더 이상 안 통한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북이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네.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하지만 이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평양의 젊은층을 공격하는 그 부메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북한의 우리 교과서 단일화 반대 그리고 남남 조장에 대한 이야기들 쭉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일각에서는 이제 김정은 정권도 대남 전술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전적인 방법, 대남 무력 도발,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아까 사이버 공격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저희한테는 좀 골칫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일종의 좀 심리전 이런 어떤 좀 선전선동의 의미로 좀 넘어왔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이제 북한이 무력 도발이라는 것은 결정적 시기에 하는 거거든요. 또 제한적 도발도 상당히 그 북한이 채택하기가 상당히 왜 우리가 바로 이제 응징을 하기 때문에 북한도 상당한 그 피해를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이 무력 도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심리전은 첫째 돈이 안 듭니다. 북한이 포를 쓰고 뭐 하려면 병력 이동하고 되는데 돈도 안 들고 효과는 없고 네. 특히 사이버 쪽이 지금 개방돼 가지고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거지를 찾기도 참 힘들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도발 논점도 찾기도 힘들고 무제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실시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니까요. 예. 대남 심리전을 할 때 전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학생기 방송이라든지 또는 북한도 우리한테 삐라를 날렸습니다. 이런 고전적인 방법보다는 이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막 펼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이 심리전을 매우 중요시하고 그 직접 김정은이가 심리전은 사이버공과 사이버전은 바로 만능의 보검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네.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이 심지어에서 이제 단골리 메뉴가 뭐냐면 바로 이 남남 갈등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남남 갈등은 본질에 있어서는 남북 갈등입니다. 남남 갈등이 아니에요. 왜? 이 남남 갈등이 하나의 남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이고 또 하나의 남은 바로 북한이 조국입니다. 문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한이 조국인 세계이기 때문에 말로는 남남 갈등이지만 실제 본질적으로 보면 이건 남북 갈등이에요. 이 남은 바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내부의 남남 갈등의 본질은 남북 갈등이라는 것을 좀 분명히 우리 네. 시청자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남 공작기관과도 예. 이제 일치하는 맥락인 직접 것 같습니다. 대남 공작기관이 예. 치밀한 전략하에서 바로 이것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거죠. 엄밀하게 보면 남남 갈등이 아니라 남과 남북 갈등. 북의 갈등이다. 예, 이렇게 예. 정리를 한 가지만 더 해주셨어요. 덧붙이면 말이죠. 왜 그러면 북한이 50여 차례나 계속 이거 하느냐 궁금증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른바 양비론적 중도 세력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한민국의 그 근본에 관한 문제를 민생 경제가 중요하지 무슨 역사 논쟁을 하느냐. 이런 양비론적 이런 걸 읽고 선거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를 공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발원 이것도 저 공세 역사 공세 도발이죠. 도발인데 왜 도발 원점이 드러나는 걸 50여 차례나 계속 하느냐. 이런 본질을 모르는 중도 세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전국을 앞두고 그거를 공략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의 대남 전술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역사 교과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어쩌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게 이런 심리전,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이제 그 실제 심리전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거짓과 진실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서는 진실이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비정상 집단이고 북한 전체 주민을 주체 사상과 선군혁명 사상을 세뇌화시켜놨기 때문에 네. 영안에서 우리가 북한의 주민들을 자유의 품으로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를 북한 주민에게 전달해서 북한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체제에 대한 또 김정은 집단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진실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그 루트가 뭐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대북 전단을 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우리가 8.15 조치 이후에 중단했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 왜 무서워하냐면
왜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고 전화를 쳤냐면 진실이 전달되니까 진실의 힘이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거짓이 진실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온 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을 빨리 진실을 알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도 대북 심리전을 펼쳐야 됩니다. 네. 그 대북 심리전에 우리는 좀 제한돼 있고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롭기 때문에 예.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심리전을 펼칠 수 있고 우리는 북한이 이든 폐쇄 체제고 북한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북한은 인터넷도 하지 않습니다. 네. 북한을 통해서 사이버 심리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오프라인을 통한 또 우리 지금 그 중국 북한하고 중국 국경 쪽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한 자유의 바람, 자본주의의 바람, 네. 진실의 바람을 내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책이 중요한 거죠. 진실을 전달해야 된다. 여기에 어떤 좀 생각하고 계세요? 막연한 진실보다는 북이 하는 걸 보면은 네. 실명을 거론해서 원색점 비난을 합니다. 일종의 네. 이게 낙인 찍기 효과거든요. 아. 불신을 조장해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자꾸 북한 하죠. 김정은이라고 얘기하면 발끈하거든요. 최고 존엄을 네네. 못 얻겠다. 그래서 우리도 막연하게 북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북한식 방법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로 포장해서 그들에게 그 정보를 알리는 깨우침의 전략. 뭐 북한도 핸드폰이 말이죠. 뭐 거의 300만 대 육박한다는데 거기 인터넷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그 다양한 루트와 채널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 어떤 총론적으로 접근하는데 북이 대남 공세를 취하는 거 보면 실명을 거론하고 반드시 여기 아마 북한은 오늘 뭐 앵커도 실명 거론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네. 정도로 상당히 그 사람의 심리를 갖다가 가장 압박감을 주는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래서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런 예. 어떤 기본이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예. 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서 외부 세계의 진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그 총론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네. 실명을 거론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김정은 측근을 아주 칭찬하는 그런 방법. 아주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방법이 아주 네. 심리전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남남 갈등 그 조장에 빠지지 않기 위한 우리만의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